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우리 입안에 감각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 만나면 무뎌지게 됩니다. 더 단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원장님 요즘도 계속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병원 많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물만 먹어도 저는 살이 쪄요. 진짜 소식하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100kg에서 40kg로 감량하고 20년대 유지어터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실패해봤겠어요. 제 경험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포도 다이어트라고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TV에서 포도가 살이 잘 빠진다 이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박스째로 포도를 사서 먹었어요. 포도를 먹으니까 딱히 배도 안 고프고 해서 식사는 건너뛰고 역시 나는 살이 빠지고 있어 이랬었는데 3, 4일 지났더니 살이 오히려 쪄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면서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들 10가지 특징을 찾았거든요. 내가 정말 다이어트해도 살이 안 빠진다, 매번 실패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고구마, 감자, 단호박, 콩, 옥수수, 과일을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사 사이사이에 요 6가지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살이 안 빠져요. 이것들은 탄수화물이 정말 많은 달달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달달한 과일들은 식단에 계속 먹는다면 혈당 스파이크들이 계속 치면서 다 지방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고구마 한 박스를 사서 에어프라이기에서 구우면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데요. 식사에서 충분히 섭취해야 될 단백질, 좋은 지방,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다 건너뛰고 탄수화물만 하루 종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콩,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요. 대두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갱년기에 좋다, 탈모에 좋다, 피부에 좋다.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요. 이런 콩도 막 갈아서 아침, 저녁, 식간에 드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게 식사로 가름되면 괜찮긴 하지만 간식으로 드시기에는 사실 탄수화물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추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5가지 구황작물을 드실 때에는요. 밥량을 줄이거나 밥을 빼고 이것들을 대체해서 드시거나 과일을 드실 때에는요. 식사 이후에 껍질채로 섭취하시는 게 좋지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원장님 근데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나 이런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식후에 드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달달한 과일을 그냥 먹는다 했을 때에는 당류가 높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지방으로 가게 되겠죠. 너무 단 과일은 많이 드시지 말고 식후에 붙여서 한두 조각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가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에요. 차가운 음식이라 하면 사실 칼로리가 없는 냉수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 냉면이나 동치미국수 같은 냉국수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달달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들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입안에 감각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가운 것과 만나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분이 이만큼 들어있는 것도 이만큼 들어있네 하는 느낌으로 감각이 묻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거 별로 안 달잖아. 더 단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런 당류가 높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갑자기 뛴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러 우리 몸의 수호자인 인슐린이 같이 급격하게 따라오르고요. 급격하게 오른 인슐린 때문에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저혈당 상태가 되죠. 이런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실 딱 먹고 기분 좋다 할 때 하나 더 먹고 싶다 하는 갈망이나 과자도 사실 한 봉지로 안 끝나죠. 그 이유가 바로 당류에 의한 저혈당을 만들고 이 저혈당이 당에 대한 갈망을 다시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차가운 음식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분 섭취를 높여서 당 중독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큰달달한 냉면이나 동치미국수 대신에 콩국수나 평양냉면으로 바꿔 드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스크림은 사실 끊어주시는 게 좋은데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이 적은 딸기나 블루베리들을 살짝 얼려서 드셔보시면 아이스크림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난 청량음료 절대 못 끊어요 하시는 분들은 탄산수로 바꿔주시고요. 과일은 껍질째로 생 걸로 드시지 갈아 드시거나 달달한 음료를 드시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매운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 음식에 캡사이신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열을 내고 하기 때문에 다제에 좋다 이런 정보들이 있죠. 매운 맛은 총각이에요. 아리고 아픈 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넣게 됩니다. 밖에서 드실 때에는 맵지 않은 것들을 골라 드시고 추천하고요. 댁에서 드실 때에는 저당 고추장으로 바꾸거나 고춧가루나 후추 등을 이용해서 매운맛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먹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많이 먹었음에도 배가 부른가 싶다가도 일어날 때 배가 부르다 이런 느낌 드는 게 위에 있는 센서 때문이거든요. 우리 위는 3분의 2 지점 정도의 센서가 있어요. 위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해서 그 센서를 딱 건드리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센서가 작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 위를 가득 빵빵하게 채워버렸다 하면은 아직 배가 안 부르네 하면서 계속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위도 커지고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한데요. 팁을 몇 개 드리면 첫 번째로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좀 많이 떠먹게 되면서 좀 더 빨리 먹게 돼요. 두 번째로는 식사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에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가 혼자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명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중에 들으면서 계속 먹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식사 중간중간에 우리 젓가락을 내려놓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세 번째로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먹기 전에 다짐합니다. 종민아 천천히 먹어. 급하지 않아. 먹기 전에 그래도 한번 주지를 해서 천천히 10분 이상 뭐 꼭꼭 씹어서 먹자 하시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용하기 쉬울 거예요. 세 번째는 1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삼키기입니다. 우리가 저작작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이나 만족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저작작용이 없다 하면 사실 포만감 정수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면 좋고요.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이런 효소들도 잘 섞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나 이런 거에도 훨씬 좋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먹는다 했을 때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잘 참다가 과식이나 폭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폭식과 과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이어트를 바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조절 못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몸무게를 딱 쟀는데 나 일주일간 열심히 해서 뺐는데 대번 다시 올라가 있죠. 역시 뭐 다이어트 필요 없어. 살 빼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은 다이어트 중간에 하지 않을 것을 추천해요. 폭식이나 과식으로 인해서 위장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의 3분의 2 지점에는 포만감 호르몬을 만드는 중추가 있다고 했죠. 근데 위가 자체가 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중추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음식물의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적게 먹었던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하지만 위가 커져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먹었을 때도 배가 부름을 못 느끼는 건 이 중추까지 가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위장을 줄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습관을 잘 끌어가는 일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어가신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건강과 체중을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TV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가장 최악은 게임 하시면서 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셨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포만감을 더 못 느꼈고요. 이로 인해서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48%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하고 PC방 놀러 가면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내 식사 시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것들을 잘 차려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셔줄 것을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자주 다이어트를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살이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꾸기 때문인데요.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면 절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 2kg 빠졌다 하면은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다시 먹고 해서 도로 체중이 늘어나거나 그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방이 좀 빠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근손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근육의 양이 줄면서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게 되겠죠. 없어진 근육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먹어서 지방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을 또 반복한다? 그럼 근육은 더 줄고 지방은 더 늘고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겠죠. 조금만 먹고 움직여도 이 근육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던 몸이 지방으로만 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되는 거죠. 이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적으세요.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초절식 다이어트에서 건강한 간헐적 단식과 충분히 잘 먹는 다이어트로 바꾸셔야 근손실 없이 기초대사량에 떨어짐 없이 살만 체지방만 쏙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사 후에 바로 누워 계시는 분들입니다. 식사 이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요. 그 혈당들은 약간은 움직이거나 운동을 통해서 태우고 잠을 자야 이 남아있는 잉여 혈당이 지방이 되지 않는 건데요. 8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드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나 1시에 자니까 이때 먹어도 한 3, 4시간 충분히 소화시키고 자겠다. 그대로 누워서 수면 상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이 돌아다니는 혈당이 바로 다 지방이 되겠죠.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게 식사하시고 바로 누워 계시지 마세요 라고 갔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식후에 바로 이 10분 걷기만 하셔도 올라가는 혈당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꾸셔도 우리 살찌는 습관 바꾸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가공식품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방부제나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당류가 높거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류가 높다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지방으로 잘 저장이 되겠죠. 이 트랜스 지방, 염증을 만들고 이런 염증들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대사 증후군들의 혈관 질환이나 암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수면 부족입니다. 저는 잠을 정말 못 잤던 해부학 때 80kg까지 쪘었어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잤더니 10kg 넘게 쪄서 80kg가 되더라고요. 이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뭔가 멍하죠.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뭔가 먹고 싶어요. 특히 막 달달한 것들 있잖아요. 그 이유는 포만감을 만드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줄이고 배고프다, 밥 주세요 하시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잠 못 자면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여요. 우리 혈당을 높이면 다시 인슐린을 높이겠죠? 그럼 바로 이런 혈당이 다 살로 가겠죠. 이 수면 부족 자체가 이런 많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게 하고 대사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수면 부족은 정크푸드를 당긴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건강한 남녀 25명을 5일 동안 4시간만 재우게 하고요. 이 정크푸드 사진 딱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보자마자 보상중추가 막 작동을 합니다. 먹고 싶다라는 신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을 한 9시간 쭉 재웠어요. 똑같이 정크푸드 사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보상중추가 그렇게 반짝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 그냥 단순히 잠 안 자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사실 이 호르몬과 혈당의 노예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에서 장난을 쳐버리니까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못났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 실패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성인 수면 권장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수면 동안 지방도 잘 타고 우리 몸에 회복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수면 시간 늘려주시면 이 호르몬의 장난에서도 벗어나고 살도 쏙쏙 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기억하시고 잘 실천하시면 지방이 쭉쭉 빠지는 몸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